자, 반갑습니다. 영어교육의 인설건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리스킬머 명사절 7강 그 해석 강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의문 대명사절과 의문 한정사절 이 두 가지 절구조를 다루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어려웠으리라 저 또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번 시간에 다루었던 의문 부사절, 그러니까 의문사의 그 두 번째 시간에 다룬 것은 의문 부사절이었죠. 이 의문 부사절은 앞서서 우리가 다루었던 이 두 가지 절구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쉬운 개념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그 구조를 간단히 한번 살펴드리고 그런 다음에 문장을 보면서 조심해야 될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언급한 뒤에 맞춰볼까 합니다. 우선 여기 의문부사절 그 구조부터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의문부사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쵸, 그 네 가지 구조가 한 번에 쫙 떠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쵸, where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when이 있고요, 다음에 why가 있고 how가 있죠. 이렇게 이 네 가지의 단어를 우리는 소위 그쵸, 의문부사라 불렀는데, 이 의문부사의 특징은 뭐냐면 뒤따라 마치 접속사처럼 주어 동사를 이끌긴 하는데 그쵸, 완성절을 이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석이 그쵸, 어디로 주어가 동사하는지, 언제 주어가 동사하는지, 왜 주어가 동사하는지,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비교적 앞서서 배웠던 이 두 가지 의문 대명사절과 의문 한정사절에 비해서는 구조도 그렇고 해석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이 39번부터 한번 읽어보면 It should be explained. 자, 그것이, 자 여기서 가주어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진주어는 여기 y절이 된다. 익숙하시죠? 그래서 그것은 should be explained, 설명되어야 한다. 여기서 BPP는 역시나 수동태인 거 챙겨가시고 해석도 올바르게 좀 해주시고, 그래서 그것은 설명되어야 한다, 이 정도가 되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해주시면서 왜, 그쵸, 여기서는 why를 왜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왜 mathematics, 수학이 되겠죠. 우리가 좀 알아둘 것은 이 학문명, 그러니까 x로 끝나는 이와 같은 명사들, 보통 학문에는 우리가 x를 붙이거든요. 이런 학문을 뜻하는 이 명사들은 단수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뒤따라서 이렇게 s가 붙어 있다 좀 치더라도 단수 취급해서 그에 맞게끔 단수 동사 is를 써야 된다 이거죠. 여튼 그래서 수학이 is taught. 자, 여기서는 teach의 pp형 보이십니까? teach는 가르치다인데 여기에서 BPP 수동태로 잡혀 있으니까 가르침 되다가 되겠죠. to 누구누구에게. 자, 누구에게입니까? 학생들에게가 됩니다. 최종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 그것은 설명되어야 하는데 왜 수학이라는 그 과목이 학생들에게 가르침되어야 하고 교육되어야 하는지가, 그 이유가 설명되어야 된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여기서 의식적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소위 말해 의문부사, 그러니까 의문사라고 하면 의문 해석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가서 우리가 관계사랑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좀 의식적으로 왜, 언제 이런 식으로 의문 해석을 해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명되어야 하는데 왜 수학이라는 과목이 학생들에게 교육되어야 하는가? 그죠? 그것이 바로 설명되어야 한다 정도가 되는데, 그쵸? 영어에 비해서 이 수학이라는 거, 여러분들 골머리를 썩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영어보다 아마 수학이 여러분들 많이 괴롭힐 것이다, 그 정도의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여튼 그 정도의 내용이고, 다음에 40번이요. I hope you know when we should get off this bus because I have no idea 정도가 되겠죠. 자, 여기서 약간 불안하죠? 왜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굉장히 불안하다 이겁니다. 여튼 좀 읽어보면은 I hope, 나는 바란다. 자, 보이십니까? hope라는 것은 무언가를 바라다, 타동사인데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여기 지금 생각한 단어는요 대시입니다. 그동안의 것이 뒤따라서 주어 동사 보이시죠? 그래서 당신이 아는 것을 나는 바란다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고, 이 대절이 바로 명사절 목적어다 이겁니다. 편의상 여기까지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당신이 알기를 바라는데, 근데 무엇을 알기를 바라냐면 역시나 이 know라는 타동사에 또한 목적어 필요하죠. 그 목적어가 이 왼절 전체가 됩니다. 자, 그대로 의문사 해석 집어넣고 해석해보면 언제 we should get off, 여기서 get off라는 것은 하나의 타동사로 목적어로부터 내리다 정도의 뜻이거든요. 어디에서 내리다. 그래서 이 버스에서 우리가 언제 내려야 할지를 당신이 알기를 나는 희망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반하죠. 나와 어떤 파트너가 있는데 두 명이서 갔는데 약간 내 친구가 이제 주도하에 이 여행을 한 거거든. 근데 내 친구가 뭔가 좀 계획을 좀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는 정보가 별로 없어. 몰라, 여기서 좀 내리면 될걸? 약간 이 정도의 상황에서 이제 나는 얘기하죠. 나는 바란다. 네가 알고 있기를. 야, 나는 네가 알고 있기를 바래. 언제 우리가 여기 이 버스에서 내려야 할지를 알기를 바래. 이 정도가 되겠죠. 자, 다음에 because.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 because절은 부사절 접속사에 해당하는 주어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타동사의 목적어 취급을 해주시고, 그래서 I have no idea. 나는 어떠한 생각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난 잘 모르기 때문에 정도가 됩니다. 최종에서 다시 한 번 더. 나는 바라는데 네가 알기를 바래. 언제 우리가 내려야 할지 이 버스에서. 왜냐하면 나는 별 생각이 없기 때문에가 됩니다. 다음에 41번. We know relatively little about how information was shared in the past 정도가 되겠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자 여기에서 이 little이라는 표현이 좀 중요합니다. 이 little이 이런 식으로 적혀 있다면 이것이 부정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의심을 좀 해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 little은 부정 해석한다. 부정 해석한다 하면 그쵸 not으로 처리한다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not으로 처리하게 되면 이 동사를 좀 꾸며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알지 못한다 정도로. 그런데 여기서 이 relatively 뜻이 뭡니까? 그쵸? 상대적으로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거의, 여기서 little의 뜻은 거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거의 모른다 정도로 알지 못한다. 이해되시죠? about. 자, 전치사입니다. 이 전치사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how절 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그런데 여기서는 수동태로 잡혀 있고 이 share라는 것은 무언가를 공유하다 뜻이니까 공유되었는지 정도로 이 시제의 의미를 살려갖고 읽어주시는 게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정보가 공유되었는지에 관해서 정도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언제? 그치, 과거에. 최종에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거의 상대적으로 거의 모르는데 근데 무엇에 관해서 좀 모르는 거냐면 어떻게 정보가 과거에는 공유되었는지를 바로 그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다 정도가 되겠죠. 자, 다음에 42번입니다. The important thing is how we should realize our own sustainable growth 정도가 됩니다. 이런 말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대학교 가거나 또는 직장 들어가게 되면은 많이 들어갈 겁니다. 한번 읽어보면은 The important thing 뭡니까? 그치, 중요한 것은 정도로 읽을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다. 근데 뭐냐면 역시나 이 비동사 이거 주격보호 자리에 how절 체크 좀 해주시면 되겠죠. 해석은요. 어떻게 우리가 should realize. 자, 여기에서 이 realize라는 거 좀 챙겨가실 필요가 있어요. 원래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다 뜻이 있고요. 실현하다 뜻이 있어요. 뭔가 뉘앙스가 비슷하긴 한데 쓰는 용법이 좀 다르긴 하죠. 다시 이 realize라는 것은 그치 깨닫다 뜻도 있지만 실현시키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실현시켜야 할지 이게 좀 괜찮은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무엇을요? 그치 our own sustainable. 여기서 이 sustainable이라는 것은 그치 지속 가능한 뜻이죠. 지속 가능한.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지속 가능한 성장 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는데 이 소유의 의미, 우리의 뭐뭐의라는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종 own을 딱 붙여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도로 강조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자신의 뜻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 실현시키다는 바로 타동사니까 이에 해당하는 목적어 이렇게 되겠죠. 을 바로 그치 실현시킬 수 있을지 이다가 됩니다. 최종에서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시킬지 이다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정말로 이 의문부사는 그렇게 조심할 게 많이 없어요. 물론 조심할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좀 차차 우리가 다뤄보긴 할 텐데 결론적으로 그치 의문부사는 완성절을 이끈다 챙겨가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뒤로 한번 넘어가 보면 여기 좀 조심해야 될 게 나와 있다 이겁니다. 바로 뭐냐면 여기 보이십니까? 바로 의문부사 where 있죠. 이 where에 관해서는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앞서 정리했던 그 구조를 간단하게 한번 복기를 해보면 우리가 where 같은 경우에도 의문부사로서 뒤따라서는 주어 동사 완성절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where라는 거 그치 완성절이 한 90%는 나오거든요. 근데 나머지 10%는 그치 미완성절이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where라는 밑에 좀 읽어드릴게요. 봐봐. 의문부사 where는 미완성절을 이끌 때도 있다라는 거. 근데 어떤 때 주로 이 미완성절을 이끄냐?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죠. 바로 뭡니까? 전치사 from입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from. 이런 from과 같은 전치사와 함께 쓰일 때면 바로 이 where절이라 손 치더라도 미완성절을 이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43번부터 일단 한번 읽어보면 Can you tell me? 그치. 당신은 나에게 말해 줄 수 있어. 근데 무엇을요? Where the toilet is가 되겠죠. 그래서 무엇이? 그쵸. 그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정도의 해석입니다. 여기서 이 is라는 것은 있다 해석이 되는 거로 보아서 얘는 자동사 취급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는 주격보호 나와야 되잖아. 이해되시죠? 그때 그 비동사가 아니라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즉 존재하다라고 해석하는 일형식 자동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얘는 지금 뭐다? 그치, 완성이라는 겁니다. 미완성 아니야. 빠진 게 하나도 없어요. 완성이에요. 그래서 최종 해석 한번 해드리면 Can you tell me? 당신은 나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그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그치, where절도 흔히 완성절을 이끄는데 44번 문장입니다. from, 전치사 from과 함께 쓰일 때면은 미완성절을 이끌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He wondered where they could have come from 정도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그는 뭐 했다? 궁금해했다. wonder라는 것은 놀라게 하다 뜻도 있지만 궁금해하다 뜻이 있죠. 그래서 궁금해했다. 근데 무엇을 궁금해했냐면 누가? 그들이 어디를 출신으로 했을지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살짝 애매한 것은 일단 이 표현인데 이 표현은 한 번 더 챙겨 드릴게요. 그래야 PP 뭡니까? PP 했을 수도 있다 뜻입니다. 했을 수도 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come from 무엇입니까? 뜻은 목적어를 출신으로 하다 정도의 뜻입니다. 목적어를 출신으로 하다 또는 목적어 출신이다. 뭐 의역하면 그 정도의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어를 출신으로 하다라는 말하고 여기 있는 했을 수도 있다 합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출신으로 했을 수도 있을지를 좀 더 편하게 한국말로 옮겨보면은 그치, 그들이 어디를 출신으로 했을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출신으로 했을지를 바로 궁금해했다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챙겨갈 것은 그치, from은 전치사고요.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나와야 괜찮지만은 여기에 where와 함께라면은 그치, 미완성일 수 있다라는 거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45번, 46번은 조금 더 골치 아픈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뭡니까? 그치? 의문부사다 이렇게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뒷강의에서 좀 다루긴 하겠지만은 이것을 의문부사가 아니라 관계부사로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여기 있는 이 where 있죠? 이 where는 의문부사로 볼 수도 있고 다음에 46번 문장에서는 그치, 관계부사로 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의문부사로 보는 것과 관계부사로 보는 것 뭔 차이가 있느냐 보이십니까? 문장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 주목해 주셔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해석입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 이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의문부사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문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의문부사가 아니라 관계부사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문 해석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냥 그게 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한번 느낌만 좀 보여드릴게요. He asked. 그는 뭐 했습니까? 그치, 물었습니다. I was going and why가 되겠죠. 그래서 어디로 내가 가고 있었는지 여기선 진행이죠. 다시 한 번 더. 그는 물었는데 어디로 내가 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가고 있었는지 금방 제가 해석해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이 where를 어디로 의문 해석했죠. 그리고 여기 있는 why도 왜라고 해석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디로 왜 의문 해석하는 경우에는 의문사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에서는 의문부사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는 물었는데 내가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왜 가고 있었는지 물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그치, 의문부사다 이건데 46번 해석 잘 들어보세요. 봐봐. 그는 물었는데 내가 가고 있었던 장소를 물었고 이유를 물었다.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where 있죠? 제가 해석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장소라고. 다음에 여기 있는 why 있죠? 어떻게 읽었냐면 이유라고 읽었어요. 됐습니까? 마치 명사처럼 명사로 처리했잖아. 무슨 얘기냐? 여기 where 앞에 뭐가 있다. 그치? the place가 있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요. 그치? reason이겠지. 이런 식으로 뭐 the reason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여기 있는 이 where를 관계부사로 판단한다는 것은 뭡니까? 해석을 명사처럼 하겠다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내가 가고 있었던 장소를 물었고 내가 가고 있었던 그 이유를 물었다. 이런 식으로 명사처럼 해석하는 경우에는 그치, 이것을 관계부사로 처리를 한다 이거죠. 아시겠죠? 선생님, 그러면 모든 이 WH 표현이 다 그렇습니까? 무슨 얘기냐? 선생님, 그러면 얘를 어디로라고 해석하면은 의문부사고 여기를 명사처럼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사라면서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엔 이 하나의 단어를 보고서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네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의문부사랑 관계부사 동시에 이 두 가지 품사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문장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문장도 있다고요. 아시겠죠? 이에 관해서는 다음 강의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뭡니까? 여기서 이 where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치 의문부사 그리고 관계부사로 나눌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밑에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뭡니까? 그치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where절이라 손 치더라도 즉 의문부사절이라 손 치더라도 그치 뒤따라서 미완성절을 이끌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체크업 96이죠. A, B, C가 있는데 where이 맞냐 Y가 맞냐 이것은 뭐 구조도 구조지만은 특히나 내용을 좀 따져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Please let me know. 자, 여기서 let me know라는 표현 한 번에 좀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좀 더 꼼꼼히 분석을 해드리면 let 목적어 동사 원형 사역동사 구조거든요. 이것을 직역하게 되면은 그치 내가 알도록 해주세요 정도의 뜻입니다. 우리가 please 라는 것은 우리가 그치 요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알도록 해주세요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좀 더 한국말에 맞게끔 바꿔보면은 저에게 알려주세요 나에게 알려주세요 정도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려주는데 너 타동사의 그 목적어죠. 그럼 여기서는 뭐 의문의 느낌이 다 드니까는 where도 괜찮고 why도 괜찮은데 여기 좀 뒤에 있는 문맥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I should get off 까지 내가 내려야 하는지 정도가 되겠죠. to 뭐뭐 하기 위해서 여기서 get to는 어디에 도달하다, 당도하다, 도착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목적어에 가다라고 좀 의역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디입니까? The theater 뭡니까? 영화관. 그래서 영화관에 가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가 좀 괜찮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어디에 내가 내려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최종에서 다시 한번 더 해볼게. 나에게 알려주세요. 어디에 내가 내려야 하는지 바로 영화관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정답은 where가 맞고 자 다음에 B번입니다. I wonder 나는 궁금해하고 있어. 난 궁금하다. 자 여기에서 when이 맞느냐 which가 맞느냐 물어보고 있죠. 이건 어떻게 고릅니까? 그치 여기에서는 완성 미완성 그 뒷구조를 보고서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언뜻 보기에 여기서는 완성절이 보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단 무리 없이 일단 when을 좀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데 나는 궁금해한다. 근데 무엇을 궁금해하냐면 바로 언제 그들이 자 여기서 be going to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뭐뭐 할 예정이다 또는 뭐뭐 할 것이다 will 처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제 가질 예정인지 누구를요? their next baby 그 다음의 그치 아기가 되겠죠. 뭐 둘째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추천해서 다시 한 번 더 나는 궁금해 하는데 언제 그들이 그들의 둘째 아기를 그치 가질 예정인지를 나는 궁금해해. 자 다음에 C번입니다. No one explained to me. 자 다음에 Y가 맞냐 what이 맞냐 어떻게 고릅니까? 얘는 뒷구조가 미완성 얘는요 완성이죠. 뒤에 언뜻 보면은 주어, 타동사, 목적어 완성이네 볼 것도 없이 Y 이렇게 1, 2초 만에 맞추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no one 그 아무도 자 여기서 no one은 부정 해석합니다. 이 전체 문장을 not으로 처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무도 뭐 하지 않았다 그치 설명치 않았다. 근데 누구에게는요 전치사의 목적어. 자 여기서 좀 꼼꼼히 봐야 될 것은 explain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설명하다 타동사거든요. 그럼 뒤따라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목적어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 목적어가 to me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뒤에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Y가 정답이니까 Y부터 어디까지 scales까지가 목적어다 이거죠. 이해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치사구가 목적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을 때가 있어. 그때는 이 to me를 뒤에다 적기보다는 그치 앞에다 씁니다. 다시 구조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기 explain A to B 이 정도의 구조거든요. explain A to B. 근데 여기서 이 A가 굉장히 길어질 때가 있다는 거야. 되셨나요? 그랬을 때는 그치 여기 뒤에 있는 to B를 explain 뒤에다 딱 때려버리고 A를 뒤에다가 때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가로친 이 부분이 바로 A가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최종 해석은 아무도 나에게 설명치를 않았어. 근데 무엇을 설명치를 않았냐면은 왜 내가 배워야 하는지를 무엇을요? 스케일러스. 여기서 스케일이라는 건 참으로 뜻이 많긴 한데 우리가 피아노 건반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거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코드 진행이라고 내가 좀 의역을 할까?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여튼 그 피아노의 도부터 저기 끝까지 왼쪽을 첫 번째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첫 번째 처음부터 오른쪽 그 마지막까지 이렇게 손가락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 연습하는 거잖아. 이것을 이제 스케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내가 이 스케일 하는 거, 피아노 건반 치기를 의역할게요. 그래서 피아노를 순서대로 이렇게 건반 치기를 배워야 하는지를 나에게는 아무도 설명치 않았어. 최종에서 다시 한 번 더. 아무도 나에게는 설명치 않았는데 왜 내가 그 피아노 건반 치기를 배워야 하는지를 정도가 되겠습니다. 뭐 의문부사는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 딱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where 있었죠? 이 부분 잘 챙겨가 주시고 이 다음 강좌에 우리가 how를 좀 다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how가 나왔죠? 그 how는 어떻게 해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라고 해석되는 그 how가 좀 중요합니다. 구조적으로도 중요하고 해석적으로도 굉장히 면밀히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좀 정리를 해달라 한 번 더 부탁드리고 명언 한번 보고 한번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한번 읽어보면은 The affections are like lightning 정도가 되는데 affection이라는 것은 애정이나 또는요 뭐 감정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애정이나 감정은 무엇과 같은데 lightning이라는 것은 번개죠. 그래서 그 번개와도 같답니다. 지금 지규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번개 어떤 뜻입니까? 번개라는 것은 뭔가 일시적이고 굉장히 찰나의 또는 순간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 그 에너지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번개의 에너지는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일시적이고 순간적이지만은 굉장히 강한 어떤 에너지를 뿜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강한 에너지다.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든다고요. 그래서 애정이라는 거 우리가 뭔가 애정이나 감정 또는 사랑이나 뭔가 보살핌 이런 감정들이 있죠. 이런 감정들은 굉장히 일시적이지만 그리고 순간적이지만 굉장히 강한 것 아니겠느냐 뭐 이 정도의 내용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첫눈에 뭐 사랑에 빠진다라는 표현 그 첫눈에라는 건 첫 순간에 굉장히 강하게 나에게 어떤 그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오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애정이라는 것은 번개와도 같다 약간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다음에 You cannot tell where they will strike till they have fallen 정도가 되는데 당신은 뭐 할 수 없어요. 그치? 말할 수가 없죠. 도저히 말할 수가 없답니다. 근데 무엇을 말할 수 없냐면은 여기 where절이 strike까지죠. 이 전체가 이 tell이라는 타동사의 명사절 목적어가 되겠고 어디에서 여기서 they라는 것은 애정이 되겠죠. 그 애정이 will strike 내려칠지를 알지 못해. 마치 번개가 어디에서 칠지 모르는 것처럼 애정이라는 거, 그 감정이라는 거 어디에서 확 내려칠지 그 근원지가 되는 그 장소, 출발점이 되는 그 장소를 찾지는 말하지는 못한다가 아니겠느냐 싶고 그 다음에 till 언제까지 얘는 접속사를 좀 봐주시면 되겠죠. 원래 이 till 표현 until과 동일한 표현이죠. 그래서 뭐 할 때까지 정도의 뜻입니다. 뭐 할 때까지, 그치? they. 그 애정이라는 것이 have fallen 내려쳤을 때까지는 한 번 내려치지 않을 때까지는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내려칠 때까지는 그것들이 그 애정 또는 그 번개가 내려칠 때까지는 우리는 전혀 그 애정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내려칠지는 말할 수가 없다. 최종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 애정이라는 것은 번개와도 같은데 그래서 당신은 어디에서 그 번개들이 또는 그 애정들이 확 다가오고 찾아올지는 바로 말할 수가 없어. 언제까지 말할 수 없냐면은 그 애정이라는 것 자체가 떨어질 때까지는 이 정도의 뜻입니다. 여기에 지금 라코르데르라는 사람은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신학자거든요. 신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보통 이런 말이 같이 따라오거든요. 은총이라는 말 또는 은혜라는 말도 쓰나? 뭐 은혜라는 말보다는 은총이라는 말을 쓰겠죠. 그래서 신의 은총이라는 거 우리가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신을 믿는데 너가 신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럼 신이 너에게 어떤 은총을 내려주니? 또는 애정을 보여줘? 감정을 보여주니? 너는 그 감정이라는 거 못 느끼지 않냐고 이렇게 했을 때 반박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의 은총이라는 것은 마치 번개와도 같아서 그것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죠? 어디에서 내려칠지 그 신의 은총이 내려올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affection이라는 거 제가 그냥 은총이라고 읽게 되면은 약간 그 의미가 통한다. 어느 정도 이 신학자가 쓴 그 글이니까 그 의미가 되지는 않나 싶은데 물론 은총 즉 종교적인 의미를 빼고 있는다선 치더라도 뭐 첫눈에 사랑에 빠진다처럼 애정이라는 거 어디서 나타날지 어디서 확 다가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느냐 뭐 느껴지기 전까지는 뭐 그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